버핏 같은 경우도 아이들을 고용해가지고 막 신문대를 10대 때부터 그랬다는 거.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때 나의 불수 $10,000 갖고 잠깐 뭐든지 내가 주도권 행사해야 된다. 계속 끊임없이 주도권 행사를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오늘도 여러분께 도움될 만한 책 역시 한 권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요. 네. 예, 오늘은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거의 뭐 신의 경지에 오른 분입니다. 네. 예, 그래서 실제 별명도 이제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하는 워렌 버핏. 워렌 버핏은 근데 본인이 아마 책 쓴 게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스노볼이라고 평전이라고 할까? 작가하고 그죠?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스노볼. 네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직접 뭐 책을 저술하거나 이러진 않았고 그런 뭐 인터뷰 정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이 사람이 주주서한 같은 걸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이 자기의 투자 원칙 같은 거에 대한 이제 주주서한 같은 걸 주주들에게 이제 딱 편지를 보낼 때 뭐 그런 게 이제 녹아져 있긴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책이 있고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책이 워렌 버핏 삶의 원칙이라는 책을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 이 책도 역시 워렌 버핏이 뭐 주주총회나 아니면 주주서한에서 했던 말들을 모아서 그 중에 가장 의미 있는 말들만 엑기스로 뽑아낸 그런 책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요 워렌 버핏이 1930년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25년 만 95세. 참 대단하죠. 그런데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거를 워렌 버핏 삶의 시기별로 크게 이제 뭐 한 4단계로 구분을 해가지고 젊었을 때, 장년일 때, 혹은 노년에 접어서 뭐 이런 것들 그렇게 이제 총 이제 5챕터로 만들어가지고 그 시기마다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삶의 단계에서 그 워렌 버핏의 어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멘트들을 수록해가지고 그리고 작가가 그 멘트에 담긴 의미들을 해설하고 그것들을 이제 우리 삶의 하나의 어떤 본받을 만한 그런 어떤 좋은 해석을 덧붙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책을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작가 구아바라 데루야 이 작가분은 워렌 버핏 전문가인가 봐요. 책을 워런 버핏의 8가지 투자 철학, 투자하는 워런 버핏처럼 되게 워런 버핏 전문가시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 워렌 버핏의 여러 뭐 수많은 말들 뭐 90년 넘게 이제 살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있겠어요. 그 중에 이제 정수만 뽑아서 엑기스를 이렇게 담은 게 이제 이 책이고 뭐랄까 그 생현미를 발효한 식초. 이것도 이제 생현미의 어떤 영양분만을 뽑아서 엑기스처럼 이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겠습니까? 그 샘표라고 샘표 간장. 샘표 간장 유명하잖아요. 그 샘표의 그 박승복 고 회장이 있으신데 전 선대 회장이죠. 이분이 이제 일본 출장 중에 누가 이제 좀 권유를 했나 봐요. 흑초 한번 드셔보시라고. 드시고 몸이 좀 가벼워진다는 생각을 하면서 매일 하루 3잔씩을 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건강도 챙기게 되고 그리고 요거 이제 나 혼자만 먹지 않고 많은 분들이 좀 드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흑초 시리즈를 내놓은 건데 요게 이제 뭐 원액 같은 그런 이제 식초도 있는 거고 이제 물에 많이 좀 희석을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이제 물 1:1 비율로 해서 먹을 만한 뭐 거의 주스 같은 느낌의 저희가 미리 이렇게 따랐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이 흑초라는 게 뭔가 봤더니요 이게 현미야. 현미를 3단계를 거쳐서 자연 발효한 필수 아미노산 이런 건강을 엄청 담은 거예요. 요걸 흑초라고 하는데 저희가 요거 한번 따라놨거든요.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건강한 맛이고 맞습니다. 새콤달콤한 맛있는 맛이에요. 맛있습니다. 여기 이제 일반 식초는 너무 싫을 텐데 요건 이제 흑초란 이름이 붙을 만큼 요건 이제 발효 기간도 좀 길고 그래서 아마 그 강한 그런 맛이 조금 아마 줄어들고 그냥 우리가 먹기에 그냥 충분히 먹을 만한 너무 맛있어요. 식초로 그냥 드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건강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진 마시고 요런 흑초 같은 거 물에 약간 타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원액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희석이 좀 돼 있는 요게 지금 희석이 돼 있는 거고 요게 원액인 거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원액 혹은 뭐 희석된 그 저당 흑초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맛도 있어요. 지금 요 보여드리는 거는 자몽 라임 맛이고 저희가 따라 놓은 거는 정프로님이 꼭 복분자로 먹고 싶다고 하셔갖고 복분자로 저희가 따라 놓은 건데 정말 맛있네요. 저도 한번 그 요강 한번 뒤집고 싶었습니다. 아, 네. 요거는 흑초는요 1일 식후 3회 이상 장기적으로 꾸준히 마시는 게 중요하고요. 공복은 가급적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뭐 좀 중년에 많은 남성분들이 요강 뒤집는 거는 고사하고 요강까지 도달만 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많은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제는 뒤집으셔야죠. 그래서 흑초 시리즈로 건강을 좀 유지를 하시고 요건 이제 뭐 물이나 아니면 탄산수 아니면 뭐 요거트나 우유 같은 데 타서 드셔도 좋으니까 그래도 맛있겠다. 그렇게 해서 드시면 훨씬 더 아마 맛도 있고 건강에도 좋은 그런 습관이 아닐까 싶은데 네이버나 뭐 쿠팡 같은 데서 샘표 흑초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저희 이 영상 아래에 있는 링크 따라가시면 특가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혜택 많이 받으시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샘표 흑초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딱 요즘은 왜 그렇게 식초 같은 거 한 잔 드시고 나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거 대신 이제 요 흑초를 드시면 하루가 되게 상쾌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침 잠 깨기 힘들잖아요. 그때 이제 이 상큼하게 한 잔. 지금 저희도 사실 이렇게 마시면서 느끼는 게 이게 상큼하기도 하지만 탁 쏘는 맛 있잖아요. 근데 이게 향이 되게 별로인 것도 있거든요, 식초 중에. 근데 이거는 향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구매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여름에 더 잘 어울립니다. 샘표 흑초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바로 워렌 버핏 삶의 원칙이라는 책인데, 그래서 요건 이제 페이지가 꽤 있긴 있어요. 4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거의 페이지마다 이 워렌 버핏의 문장들이 하나씩 이렇게 위치해 있는 거죠. 워렌 버핏의 말이 딱 이제 캐치프레이즈처럼 하나씩 딱 박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해석이 쫙 이제 돼 있고 이런 전형적인 뭐 그냥 어구가 있고 어구 해석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말들도 많이 있고요. 예를 들면 꽃에서 꽃으로 옮겨 다녀서는 장기적 투자에서 성공을 거둘 수 없다. 좋아 보이는 것만 계속 옮겨 다니면 나중에는 세금 내는 걸로 다 날아가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정말 그냥 씨 때부터 잘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줄기 나왔을 때 투자를 하든지 해서 나중에 꽃이 피었을 때 이제 그 이익을 함께 나누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 표현 중에 하룻밤 관계를 거듭하는 사람에게 로맨티시스트라고 부르는 거랑 같다. 이건 이제 가치 투자, 기관 투자 뭐 이런 사람들하고는 안 어울리는 뭐 그런 이제 하룻밤에 이것만 좋아하는 그런 것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데 하여튼 여기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 우리 정박님 그리고 지선 씨랑 함께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1930년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 오마, 네브라스카 오마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 오마를 거의 뭐 벗어나지 않았죠. 물론 공부를 하러 떠나기도 좀 했고 했습니다만 그리고 잠시 사회생활을 하러 또 오마를 벗어나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오마에서 오히려 생활을 했기 때문에 월가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는 그 월가의 번잡함에서 벗어나서 충분히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휩쓸리지 않았다. 그것이 오히려 나의 어떤 투자를 현명하게 잘 만드게 되었다. 뭐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항상 정보의 중심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 정보의 중심에 벗어나면 안 되고 유행을 따라야 되고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야 된다는데 참 보고 있으면 워렌 버핏은 거의 뭐 일종의 약간 한 분야에 계속해서 이 끊임없이 사색하고 공부하고 읽어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보니까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가장 큰 장점이 읽어댔다는 거예요. 무조건 읽어대는 거. 계속해서 읽어댔다는 거죠. 책을 읽고 자료를 읽고. 맞아요. 책 엄청 읽죠 이거. 그리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네네네. 그게 가장 중요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또 스승과의 만남, 벤저민 그레이엄과의 만남에서 자기 평생의 삶의 원칙은 또 찾아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주식시장이 2, 3년간 문을 닫아도 상관없는 그런 회사의 주식을 사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 다니지 않고 딱 하나의 주식 자기 그 회사를 잘 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투자해서 장기 보유를 하고 유행이나 전문가의 조언에 기대지 않고 항상 내 머리로 생각한다. 그리고 또 중요한 원칙이 빚을 지지 않고 내 돈으로 투자한다. 아무리 좋은 투자 기회가 있어도 이분은 빚 자체를 어떻게 보면 정말 싫어하고 혐오한다고 해야 될까? 그 정도로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최근에 지금 버크셔 해스웨이죠. 네. 최근에 발표했잖아요. 현금도 계속해서 많이 가지고 있고 유동성 계속 많이 가지고 있고 근데 어떻든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계속 유지한다고 돼 있는데 항상 이제 버핏의 주장은 아주 좋은 투자 수단일 수도 있지만 이 레버리지에 너무 의존하면 한 방에 간다는 거죠.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믿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족처럼 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주주에게 이 돈을 내 돈처럼 해야 되는데 빚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뭐 좋은 의미에서 자산이 들어간다지만 그건 상당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빚에 기초한 투자는 절대 그림칙해서 절대 하지 않는다. 뭐 그런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빚이라는 게 어떻게 투자하면 되게 또 효율적인 수단이긴 하거든요.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게 예를 들어 뭐 100만 원인데 뭐 200이나 300만 원을 뭐 빌려서 투자를 하게 됐을 때 만약에 그게 잘 맞으면 내가 가진 것보다 가진 걸로 그렇죠. 가능은 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빚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일단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아무리 저 똑똑했던 사람도 왜냐면 마음이 급해지거든요. 쫄리죠. 그러니까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그 두근거리는 마음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대부분은 그렇게 나락을 이제 가는 경우가 좀 많아서 아마 워렌 버핏은 그런 비투는 안 한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워낙 비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물론 이제 본인이 확실히 잘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한다면 뭐 그것도 아주 그냥 뭐 이상하게만 볼 건 아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렌 버핏은 본인의 이제 철학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본인의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옳다 그러다는 아니고 비투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는데 비투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투자하신 분들의 뭐 각자의 선택인 건데 대신 되지. 대부분 안 된다는 거 하나 알고 계시고 설령 하더라도 빚을 내서 만약에 투자할 경우에는 상당히 나의 평정심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거 정도는 아마 알고 투자하시면 그래도 그나마 좀 낫겠다. 버핏 같은 경우는 이 책에도 나옵니다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부채를 얻을 경우가 있잖아요. 빚을 얻을 경우가 있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의 25% 이내에서 부채를 얻어라 이거죠.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버핏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대공황 다음에 태어났잖아요. 1929년에 그 세계 대공황이 일어났고, 그 1930년 그 참 혼란의 시기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혼란의 시기에서 이제 자랐고, 그래서 아버지가 결국 이것저것 하다가 다시 또 그 오마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오마에서 이제 작은 정권 회사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공화당 지지자였고, 공화당 하원 의원에 당선되기도 했고, 워싱턴으로 가기도 했는데, 버핏 같은 경우는 이제 오마 생활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워싱턴이라든지 뉴욕하고는 좀 자기는 안 맞다 이거죠. 거리를 두고.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보면 자기 고향에서 오히려 충분히 에너지 소모를 덜하고 내가 항상 익숙한 거 있잖아요. 내가 익숙한 동네. 지금 산 집에 몇십 년째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먹는 음식도 몇십 년째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뭔가 다른 소비와 다른 어떤 여행에 따른 에너지 소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나머지 모든 걸 다 투자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아인슈타인이 연구할 때 다른데 에너지 소모, 관심, 시간 이런 거 들어가는 걸 끄기 위해 가지고 뭐 우리 면도 비누가 있고 몸을 씻는 비누가 있고 얼굴 씻는 비누가 있고 다 있는데 그냥 비누 하나로 통일해가 그냥 자기는 그거로만. 왜냐하면 다른 게 그 하나에도 신경 쓰기 싫다는 거죠.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그게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익숙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 실제로 예전에 왜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 해외 출장 많이 갔잖아요. 우리가 봐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행 가고 출장 가고 이러면 상당히 이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에너지 소모가 크는데 어떻게 저렇게 가능했느냐 한데 의문을 가졌는데 그 출장 가기 전에 미리 삼성 뭐 그때 나온 이야기가 직원들이 가가지고 그 숙소를 국내와 똑같이 꾸며놓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놔야지 이제 심리적으로 부담이 덜하고요. 에너지 소모가 덜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외국 가서 충분히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외국은 나왔지만 국내와 똑같은 그 환경을 만들어 놓고 사업 구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큰 어떤 비즈니스적인 결정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모든 걸 집중하기 위해서 그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단순화시켜야 된다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버핏도 자랐고 그리고 버핏은 가장 중요했던 게 6살 때부터 이제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거죠. 6살짜리가 뭘 알고 돈을 껌과 모았을까. 콜라를 팔아가지고 그 모은 돈을 꾸준히 은행에 저금했다는 거죠. 대단하다 진짜. 그러니까 버핏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빨리 시작하는 거예요. 사업을 돈을 벌려면 빨리 사업이든 투자든 빨리 시작해야 된다. 하루라도 남들보다 빨리 시작하는 게 돈을 빨리 모으는 길이다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열심히 읽으라는 거죠. 도서관에서 100만장자가 되는 1000가지 비밀이라는 책을 만났대요. 100만장자 되는 1000가지 비밀. 자, 그렇게 해가 그 책을 보고 그 아이디어대로 실천했다는 거죠. 그래서 11살 때는 120달러를 모아가지고 11살 때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는 거죠. 대단, 난 사람이다 확실히. 진짜 난 사람이야.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뭐 신문 배달도 자기 혼자 배달한 게 아니라 신문 배달하는 사람들 애들 고용해가지고 신문 배달 시키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시작한 거죠. 그 이런 거 하니까 예전에 그 이제 돌아가신 대우의 김우중 회장 그분 같은 경우가 이제 신문 배달도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신문사 사장들 만나가지고 그런 이야기 했다잖아요. 정말 여기는 제일 좋은 광고 그 광고 자리가 있는데 이걸 제대로 당신들 활용 못 하고 있다. 아, 이거 뭐냐니까 요즘은 신문에 이제 만화가 없습니다만 예전에 신문에 4칸 만화가 있었거든요. 그 4칸 만화 밑에 광고 자리가 최고 그 돈 많이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사람들의 열동률이 제일 높은 데거든요. 만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화 밑에 그 광고 자리 만들어갖고 그 돈을 받으면 되는데 왜 그걸 안 하냐고. 뭐 그래서 그 김우중 회장이 인트를 줬다는 이야기도 뭐 믿거나 말거나입니다만 자기가 그때 신문 배달할 때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신문 배달할 때 미리 돈 받고 신문을 나눠주지 않고 신문부터 뿌리고 나중에 와서 수금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남들보다 2배, 3배 많이 버는 자기만의 노하우를 만들었다는데 버핏 같은 경우도 아이들을 고용해가지고 막 신문 배달 시켜가지고 오히려 만들었다는 거죠. 돈을 벌려면 결국 사람을 부려야 되거든요. 자원주의. 난 사람이야. 네. 10대 때부터 그랬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벤저민 그레이엄, 뭐 미국 가치 투자의 아버지로 부르는 현명한 투자자는 딱 책을 접하고 신을 발견한 듯한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투자자라든지 이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뭔가 좀 특이한 게 있나 봐요. 예전에 우리 마사요시 손이죠. 손정희. 손정희 회장이 미국 유학을 갔지 않습니까? 영도 모르면서. 근데 유학을 가가지고 IC 있지 않습니까? 집적회로. 네. 그거 그려놓은 표지 책을 보고 뭐 2시간 동안 깜짝없이 그 책만 바라봤다잖아요. 그 표지만. 너무나 황홀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그쪽으로 가게 되고 또 우리 바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그 컴퓨터 관련한 책 보고 완전히 빠져가지고 완전히 했다는데 뭔가 하여튼 이런 자기만의 운명적인 어떤 그 책들을 만나고 그게 완전히 홀딱 빠졌다는 거죠. 그래도 결국 이제 나중에 그 벤저민 그레이엄이 강의하는 콜롬비아 경영대학원도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런 서성들을 만난 것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내가 시작한 것. 그러니까 스노볼이라고 자기 이제 평전입니까 자서전입니까 하여튼 그 제목을 붙였는데 네. 그게 바로 이제 이 눈덩이를 이제 굴리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럼 처음에 작지만 그걸 계속해서 모으다 보면 결국 큰 이제 이게 눈덩이가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게 나는 일찍부터 작은 눈덩이를 뭉쳐왔다는 거죠. 그게 가족이 휴가를 이제 6살 때 보내러 갔는데 자 콜라를 이제 6개 들이 콜라를 25센트에 산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가족들에게 식구들한테 한 개당 5센트에 파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가족한테. 그러면 얼마입니까? 30센트에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5센트가 남은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수익이었대요. 첫 번째 자기의 수익. 자, 그 다음부터는 경마장 그 결과 예측하는 전담 만들어 팔기도 하고 골프장에서 분실된 공을 모아가 팔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아이들 50명을 동원해가 신문 배달 시키고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 막 벌써 주식 아까 11살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때 나이에 벌써 $10,000 가까운 자금을 모았다. 우리 친구는 벌써 고등학교 졸업할 때 1억 원 모은 거예요. 그리고 대학 졸업할 때는 그걸 2배로 불러버렸고. 그래서 이 사람 지론이 내가 일찍부터 계속해서 눈덩이를 뭉쳐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늦게 시작했다면 나는 아닐 거다 이거지.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무조건 성공하고 싶다면 빨리 스타트를 끊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 바둑에도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제일 좋은 게 바둑은 무조건 선수를 잡아야 되거든요. 내가 먼저 두는 수에 남이 따라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바둑에 먼저 두는 사람에게 왜 우리가 5시 반을 먼저 공지해 주지 않습니까? 그만큼 먼저 두는 게 큰 거거든요. 이득이 있다고 보거든요. 먼저 두면 상대가 따라올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뭐든지 내가 주도권을 행사해야 된다. 계속 끊임없이 주도권 행사를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워렌 버핏은 뭐 아마 투자 안 하시는 분들도 다 아실 텐데 알죠. 이거는 뭐 투자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워렌 버핏이 그렇죠. 삶을 대하는 태도?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이 꽤 많이 좀 담겨 있어서 요건 뭐 꼭 투자 안 하시는 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투자 관련된 거 한 몇 개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거 있어요. 왜 우리가 주식 투자 처음에는 괜히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조금씩 한번 연습 삼아 해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당연히 뭐 괜찮은 말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워렌 버핏이 그렇게 하지 말래요? 네. 왜? 왜냐하면 소액 투자를 할 때 사람들이 결정을 굉장히 가볍게 한다는 거예요. 소액으로 하면 이거 뭐 없어도 되는 돈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이런 거를 뭐 그냥 수업료 치지 뭐 이런 마음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회사에 대한 공부를 한다거나 시장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서 뭐 파티에서 언뜻 듣고 200주를 샀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는데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래서 오히려 나에게 뭐 그렇다고 뭐 내 전재산 몰빵 이건 아니지만 의미 있는 수준의 돈을 그러니까 투자를 설령 내가 초보라 할지라도 그 정도를 하고 물론 그 전에 충분히 뭐 연습도 해보고 가상으로 해보는 거 정도는 해봐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내가 투자를 결정하고 이제 하겠다 마음 먹는다면 그 정도의 의미 있는 돈을 투자를 해서 대신 이제 그 투자하기 전까지 엄청나게 심사숙고는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설령 그게 잘 되지 않더라도 거기서 뭔가 배우는 게 있는 거지 그냥 뭐 20만 원? 요 정도는 뭐 이렇게 하면 날리고도 배우는 것도 없고 또 혹여 성공하면 오히려 이게 더 덫이 돼서 나중에 독이 되고. 맞아요. 저 완전 지금 말씀하신 게 공감하는 게 제 첫 주식 스승이 있어요. 정프로라고. 근데 아주 나쁜 선생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냥 말아먹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좋은 스승이네요. 진짜 좋은 스승이죠. 깨우침을 얻고 그 다음부터는 생각보다 수익률이 괜찮아요. 그래요? 나쁜 스승을 만나고 난 뒤에. 아니 근데 이게 비슷한 말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 나오는데 피터 린치라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월가에 완전히 진짜 수익률 진짜 엄청나게 오랫동안 고수익률 낸 사람이잖아요. 그 피터 린치가 했던 말인데 자신이 잘 아는 것, 정말 좋아하는 것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 알고 공부를 해가 정말 잘 알고 또 좋아하는 것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로 버핏에게 그런 투자의 존재가 코카콜라였다는 거죠. 6살 때 코카콜라 파는 것부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콜라를 지금도 뭐 그 체리 콕 엄청 뭐 하루에 5병씩 마신다고 하잖아요. 좋아하는데 실제 이제 본격적으로 사 먹은 거는 1988년부터래요. 18부터 샀는데 근데 그때 왜 그렇게 사 모았느냐? 주식이 그 당시 최고가보다 25% 하락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버핏이 제일 좋아하는 게 진짜 좋은 기업인데 주식값이 떨어져 있을 때 이게 진짜 좋은 매집의 기회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버핏이 지금 가지고 있는 코카콜라 주식값만 해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 내가 제일 잘 알고 내가 좋아하는 것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투자에서도 큰 수익률을 주더라는 거죠. 바로 그런 대목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방금 말씀해 주신 거랑 이어지는 아주 유명한 말인데 위대한 기업을 좋은 가격에 사는 것과 좋은 회사를 위대한 가격에 사는 것 이게 이제 어떤 회사는 뭐 그렇게 막 좋다기보다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회사인데 가격이 너무 떨어지는 이거 무조건 얘는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없고 무조건 먹을 것 같아 그런 회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랑 진짜 좋은 회사인데 가격이 뭐 아주 썩 좋진 않지만 그래도 진짜 이 회사는 너무 좋아. 이때 고민이 이제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후자 갈래요. 후자. 진짜 좋은 기업인데 가격 애매한? 네, 가격이 그래도 좀 높다 하더라도 좋은 기업에 가고 싶습니다. 그게 맞는 정답이에요? 그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위대한 가격 그러니까 그냥 뭐 괜찮은 회사인 것 같은데 가격이 너무 싸. 떨어져 있어. 이러면 내가 금방 많이 먹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걸 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실제로 많아요. 왜냐면 어떤 회사가 뭐 한 4분의 1 토막이 났어. 망할 회사는 아닌데 그럼 이게 무조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선택보다는 진짜 좋은 기업인데 이건 좀 가격이 뭐
약간 좀 비싼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이런 회사를 골라야 나중에 정말 큰 이익을 얻는 데는 도움이 된다. 네, 이런 얘기를 좀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 지선 씨의 선택이 맞는 선택입니다. 네.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요. 네, 알게 되었죠. 아니 근데 진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많이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진짜 독서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살 때 그 오마 도서관에 금융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책을 벌써 그때 2번씩 다 읽었대요. 10살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약간 편집광적인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인텔의 그 앤디 글로버였습니까? 그 사람 같은 경우 거의 뭐 책 제목도 거의 편집광만이 살아남는다 뭐 이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한 분야에 내가 만약에 지금 이게 내가 이 재미가 있고 이게 완전 흔한 말로 꽂혔다 이러면 완전히 뭐 낮과 밤을 안 가리고 계속 읽어댄다는 거죠. 완전히 막 신을 만난 듯이 황홀한 심정으로 읽어댄다는데, 뭐 금융뿐 아니라 경마에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버핏이 경마지로 만들었다 했잖아요. 경마에 빠져있을 때는 그 아버지가 이제 주 하원은 하고 있으니까 의회 도서관에서 경마 예측에 관한 책들 있잖아요. 그 수백 권 빌려달라 해가 그냥 다 읽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투자라든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버핏이 항상 주장하는 게 가장 좋은 게 책 읽으면 된다는 거죠. 가장 위대한 스승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데 왜 그걸 안 하냐고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다고 하죠. 투자자로서 큰 성공을 거두려면, 이 투자자뿐 아니라 내가 하여튼 뭔가를 성공을 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닥치는 대로 읽으세요. 닥친 대로 읽으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버핏의 방식이라는 거죠. 전 이제 버핏의 뭐 여기에 나오는 것 중에 이제 투자 관련된 것도 있지만 삶에 대한 이야기도 꽤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좀 더 좋긴 한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 평소 생각과도 또 잘 맞는 거긴 한데, 네브라스카, 이게 이제 오마하 있는 그 주죠. 네브라스카 미식 축구 팀 선수가 자기 아버지가 유명한 쿼터백이었다고 해서 쿼터백 자리를 물려받을 수는 없지 않겠니? 네, 그렇죠. 근데 이런 걸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아버지가 그거였으니까 나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사실 적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아마 부모님한테 받은 게 거의 없는 걸로 잘 알고 맞습니다. 없죠.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본인이 혼자 세상에 태어나서 뭐 어떤 경우를 거쳐서 어떤 이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 이제 오롯이 본인의 몫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부모님께 물려받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부모님의 그 자리를 잘 이용을 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일이다. 워렌 버핏 입장에서는 그래 물려받을 수는 있지만 큰 성공은 못하는 거죠. 이 사람들, 그죠? 물려받는 사람들. 물려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많잖아요. 그렇죠. 대체로 성공할 수는 없는 뭐. 거죠, 크게. 물론 이제 그거조차도 이제 극복하면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 있긴 하지만 대체로는 아마 우리 지선 씨 얘기와 같을 거고, 저도 그래서 이제 이거는 참 맞는 말인 것 같다. 이게 이제 그가 한 면마다 지금 이렇게 그렇죠. 뭐 어디서 말한 거를 지금 여기 적어주셨는데, 저는 이게 너무 재밌어요. 워렌 버핏이 학생들한테 자주 이런 질문을 한대요. 너희들은 같은 반 친구 중 한 명에게 투자를 한다면 누구에게 할 거니? 그럼 애들이 이제 대답을 하겠죠. 공부 제일 잘하는 애요. 뭐 좋은 학교에 입학할 것 같은 사람이요. 아니면 좋은 기업에 취직할 것 같은 애요. 이런 대답을 한다는데, 워렌 버핏은 가장 실행력이 강한 사람을 선택하래요. 그리고 지금 그들이 지닌 습관은 앞으로도 평생 변하지 않을 거래요. 실행력이 강한 사람.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그렇지. 실행력이 가장 중요할 수 있겠다. 투자를 한다면요. 그러니까 버핏 입장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단 실행력이 있으면 빨리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다. 결론이 날 수 있는데, 그걸 계속해서 질질 끈다든지 이러다 보면 이거는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정치인들이라든지 정책을 하는 행정가들 입장에서도 제일 좋은 사람이 뭐냐면 있잖아요. 틀리더라도 빨리 결정을 내려주는 사람. 이게 제일 좋은 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결정이 나잖아요. 좋니 나쁘니. 그럼 다시 풀 수 있는데, 제일 최악이 계속해서 결정을 안 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결정을 계속해서 유예하는 사람. 이러면 이거 완전 나중에 만약 그게 그래가지고 늦게 해가지고 결정을 내는데 그 결정이 잘못되면 이건 다시 회복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릇된 결정을 내려도 빨리 내려주면 다시 그거는 회복할 시간이 다른 이제 대안을 찾을 수가 있는데,
늦게 결정을 내리고 그게 최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바로 실행력이 강해하는 게 사업이든 비즈니스든 정책의 세계는 중요하다 이런 것 같습니다. 네. 투자도 실행력이 강한 사람. 대표적이게 또 나오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가 진짜 실행력이 강한 사람 중에 하나죠. 네. 그냥 뭐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예, 그리고 목표를 또 굉장히 빨리 잡잖아요. 이 사람은. 물론 이제 그래서 거짓말쟁이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거짓말이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되는 경우. 언제까지 내가 뭐 하겠다. 언제까지 맞아. 뭐 하겠다. 그래서 맞아. 주주들이 이제 잘 안 믿어. 그 얘기도. 근데 안 하진 않아요. 분명히. 하기는 해. 근데 그 사람이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한 시점보다는 좀 늦어지는 경우가 좀 많죠. 근데 그거는 뭐 대신 그 사람이 그렇게 내뱉은 말이 뭐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우리도 이제 알고 있으니까. 대신 이제 그 사람이 생각한 그 스케줄이 본인처럼 모두가 다 그렇게 일하면 그게 가능할 텐데 이제 그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좀 늦어지는 건데 대신 그만큼 목표를 세우면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그거에 맞추려고 일단 더 노력은 많이 더 할 테니까 뭐 그건 뭐 나쁜 일은 아닌 것 같고 대신 그렇게 이제 뭐든 생각하면 바로 실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가장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바로 또 대표적인 사람이 애플의 스티브 잡스잖아요. 잡스도 그렇죠. 잡스는 항상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로는 진실 왜곡의 장르를 만든다잖아요. 항상 너 무조건 할 수 있어. 며칠까지 너 무조건 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 다 딸려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주 능한 사람들이 있고, 뭐 버핏 같은 경우는 투자자니까, 이제 사람들을 가지고 뭘 만들어내는 그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니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진짜 이 사람은 단순한 삶에 대해서는 거의 집착에 가까울 만큼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똑같은 집에 몇십 년 살았을 거야, 뭐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샀지 않습니까? 부인하고 이제 한 60년 샀나? 그 집에 계속 지금까지. 그렇죠. 뭐 더 큰 집이나 뭐 수영장 딸린 집 이런 거 안 가고요? 아예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부자가요? 네. 와. 그리고 아마 차도 되게 오래 탈 거예요. 그럼 돈을 왜 벌어요? 왜 버느냐면 이렇게 나오죠. 또 나와요? 그냥 돈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돈을 벌고 그 돈이 불어나는 걸 보는 게 즐겁어요. 그래, 부자들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돌아가신 그 최영국 선생이라고 우리나라 이제 흥국 탄광하면서 소득세 랭킹 1위도 몇 번 차지하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도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돈을 쓰는 게 재밌는 게 아니고 돈을 벌어보면 버는 게 너무너무 재밌다. 그래서 정 프로님이 계속 일하는구나. 버는 거 재밌어요? 나는 쓰고 싶어요. 그건 부자 마인드는 아니네. 아니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돈 버는 거가 재밌다는 건, 그러니까 버는 행위 자체도 막 불런한 행위 자체도 그럴 거고 아마 본인이 판단한 게 맞아 돌아간다는 걸 느낄 때가 되게 기쁜 거예요. 그렇겠다. 왜냐면 내가 이런 판단을 했어. 근데 이게 딱딱 맞아 떨어졌어. 그러면 왜 우리도 왜 그 비슷하게 왜 수학 같은 거 옛날 문제 풀 때 이렇게 하면 이게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쭉쭉 풀었는데 딱 맞아. 그럼 또 약간 희열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비슷하게 돈 버는 사람들은 그 재미를 거기서 이제 느끼는 거죠. 그런 것도 뭐 분명히 좀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단순함이라는 거. 생활 방식도 굉장히 단순하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제안을 얼마나 많이 좋은 제안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뭐 이거 해봐라, 이거 투자하세요, 아니면 뭐 너 좀 만납시다. 이 사람은 진짜 사람 안 만나거든요. 이 사람이 하는 일에 대부분 물론 이제 비서가겠지만 그냥 쳐내는, 그러니까 약속 안 잡는 게 일인 거예요. 우리는 약속 잡는 게 일이잖아. 이 사람은 약속을 안 잡는 게 일이래요. 그래서 사람도 진짜 극도로 잘 안 만나고 오로지 그냥 말씀하신 뭐 책 보고 또 투자 결정하고 또 무슨 사업 보고서나 아니면 뭐 재무제표 읽고 이런 거로만 완벽하게 스스로를 이제 단순화시키는 사람. 저는 이제 그보다 많이 못하는데 저는 뭐 이것저것 뭐 저 온라인 쇼핑도 하고 또 뭐 어디 은행도 다녀야 되고 하여튼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잡다구리한 일들이 많죠. 근데 하면서 저도 약간 느끼는 거는 이런 일들을 좀 누가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 들면서 그러면 내가 지금 집중할 수 있는 일에 얼마나 더 시간을 좀 투여할 수 있을까 이 생각하는데 이제 뭐 물론 못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이제 실행을 이 양반도 어떻게든 하는 거죠. 그래야 진짜 제대로 된 성공을 할 수 있는 거고 아마 우리 저 최욱 씨 있잖아요. 그 양반도
되게 아마 이쪽에 가까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굉장히 안 하고 다른 거 신경 쓰는 거 싫어하고 사람 만나는 거 그러니까 또 잘 하는 거고. 그렇죠. 오로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모든 것을 단순화 시키려면 천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예전에 만났던 사람들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다 못 만나지. 가족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면 참 뭐 어쩔 수 없게 되는 거죠. 근데 버핏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끝까지 자기 그러니까 아까 단순성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이분도 이제 살로몬 브라더스 그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회장이 취임했거든요. 그럴 때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거기서 살로몬 브라더스 그 임원용 식당에 가면 세상에서 원하는 음식은 뭐든지 다 만들어 주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좋은 거 먹고 있는데 자기는 그냥 햄 샌드위치하고 코카콜라밖에 안 마셨대요. 어떤 경우에도 안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가 예전에 워터게이트 사건 때 그 당시 이제 닉슨 행정부에서 손보겠다. 워싱턴 포스트가 갖고 있는 방송국 면허 안 주겠다 해서 주식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때 주식을 많이 사들였는데 그래서 캐서린 그레이엄하고 되게 친하게 지냈어요. 워싱턴 포스트 사주. 근데 캐서린 그레이엄이 보기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사람은 제대로 지금 된 삶을 못 누리고 있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초청해가지고 맨날 진기한 요리 있잖아요. 이런 거 야 상류사의 음식을 좀 맛보라. 그런데 버핏의 입맛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래서 그 일본의 소니의 그 모리타 아키오 있지 않습니까? 모리타 아키오가 이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정말 최고급 이제 일본 요리를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완전 일본의 정통 최고 셰프를 불러가지고 쫙 초밥하고 뭐 일본 음식을 딱 하는데 이 사람이 그걸 안 먹으면 진짜 이게 어색한 거잖아요. 이 사람을 위해서 진짜 인당 몇 천만 원짜리 음식을 만드는데 끝까지 안 먹었다잖아요. 그때 분위기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이게 자기도 되게 좀 당황스럽고 이런데도 끝까지 안 먹었대요. 자기는 그냥 햄 샌드위치 먹겠다고. 이런 정도로 50일 동안 아침으로 똑같은 햄 샌드위치 난 먹을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야. 그 정도로 단순. 특이하다, 특이해. 그 모든 변수를 하여튼 최대한 다 줄이는 거예요. 다른 변수는. 내가 하는 일, 예를 들면 투자면 투자, 아니면 뭐 방송이면 방송, 이거 말고는 나머지 변수를 다 없애는 거예요. 그래야 분야에서 정말 최고가 될 수 있고, 오로지 그것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건 뭐, 진짜 뭐 이건 변하지 않은 진리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인생을 지금 95이잖아요. 95인데 그 자기 고향 오마를 벗어나가지고 생활하는 게 거의 10년이 안 돼요. 대학은 처음에 이제 펜실베이니아 와튼 스쿨 들어갔다가 거기서 또 오래 못 있고 다시 네브라스카 대학으로 들어가 편입했대요. 지금 고향에서 대학 나오고 또 아까 말씀드린 뉴욕에서 좀 생활하다가 다시 또 오마 돌아오고 그러니까 향수병도 심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오마가. 왜냐하니까 뉴욕에서 일할 때는 막 좀 자극적이고 그러니까 정보가 많고 막 이 유행도 많고 하니까 자기는 이 오마가 결국 이 단순한 게 뉴욕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지금 자기에게 중요한 거는 무슨 내부 정보가 중요하고 팽팽 돌아가는 최신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딱 투자할 어떤 종목이 있다. 집중하고 꼼꼼히 읽어야 되고 생각하는 그런 환경이 중요한데 오히려 뉴욕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마에서는 그게 가능하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삶은 덜어낼수록 더 단단해진다 이 책을 했잖아요. 딱 그거네요. 그렇죠. 자기 거를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다 쳐내고 비워내고. 맞아요. 대신 이제 이러면 꽤 오랜 기간 동안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사람 소리는 못 들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지. 뭐 동창회 나와라. 안 가. 친구들이랑 뭐 그래도 오랜 뭐 저 고등학교 뭐 서너시서 우리 집 친했는데 이러면서 야 치킨에 소주 한잔 하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어찌 보면 소소한 행복들 이런 거를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본인에게는 소소한 행복이 아니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는 어찌 보면 이제 이거 보시는 분들도 이걸 선택을 잘 하는 거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분야에서 정말 이 탑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행복들을 그냥 다 포기할 건가? 뭐 좋은 사람 소리도 듣고 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인정도 받고 그리고 뭐 좋은 사람들과 같이 뭐 캠핑도 가고 이런 삶을 택할 건가? 아니면 정말 내 분야에서 성공을 할 건가? 이런 책을 보면 느끼는 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세상에. 그죠? 그렇죠. 선택을 진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다들 이제 뭐 부자 되고 싶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그 부자로 사는 게 물론 뭐 아주 타고나서 무슨 건물주 뭐 이런 거가 아닌 이상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내가 부자 되기로 선택했다고 해서 100% 성공하는 것도 아니야. 내 분야에서 무조건 내 1등 되겠다. 그렇죠. 무조건 1등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 그 정도 비슷하게 이제 가려면 그 많은 기쁨들을 내가 포기해야 되는 거. 그거는 이제 반드시 따라오는 거라는 건 정도 우리가 이제 알고 네. 해야죠. 왜냐면 이제 그거 두 개 다 하려다가 진짜 사람 완전 망가지거든요. 그렇죠. 네. 뭐 이 사람 저 사람 뭐 여기저기 무슨 뭐 결혼식 쫓아다녀. 아마 이 사람은 그런 것도 안 갔을 거야. 몰라도. 결혼식 다녀 뭐 장례식 이런데 하나하나 다 챙기고 하는 게 그런 게 또 이제 행복인 사람도 있고. 근데 그거 하다가는 아마 본인 일을 못 할 겁니다. 아니면 본인이 잠을 못 자야 되거나. 근데 그런 일은 뭐 두 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선택을 잘 해서 그 하나의 길을 선택했다면 그 길로 이제 잘 정진해서 가면 되는 건데 그렇죠.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버핏은 그 버핏의 삶에서 보면 재미있는 게 가장 큰고 좋은 스승이 자기 아버지하고 아까 말한 벤저민 그레이엄인데 네. 그러니까 이거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냐 이거죠. 아버지가 이제 공화당 하원 의원이 되어가지고 워싱턴에 갔지 않습니까? 근데 하원에서 이제 안건을 뭐 이제 결정을 하잖아요. 그 3대 412로 부결이 됐다 이거죠. 3대 412. 그럼 정말 소수파 3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3표에 대부분 속했다는 거예요. 정말 소수파 중에 소수파인데 근데 아버지는 별로 거기에 대해서 외톨이가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내가 내 신념을 위해서는 인간관계 희생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버핏이 아주 재밌는 말인데 자기 내면의 점수에 만족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면의 점수만 신경 쓰는 사람은 다소 공허한 인생이 되겠죠.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야구를 보러 갔는데 이제 아버지가 그때 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어가지고 야구장에서 아버지 이름 나오니까 무슨 하원의원님 보러 오셨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막 야유 보내는데 아버지는 가만히 선 채 깜짝도 안 한다는 거예요. 꼼짝도.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신념이 있으니까 남들이 뭐라든 내 마음대로 한다 이게 아니라 워렌 버핏은 정말 평판에 신경 쓰거든요. 사소한 돈을 얻는 것보다는 그 얻기 위해서 평판을 희생하는 건 너무너무 싫어요. 평판이 정말 중요하다. 근데 그래서 뭐 평판에 신경 안 쓴다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데 투자에 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뭘 하든 간에 내 판단을 고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내면의 어떤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내가 생각을 하고 내 생각을 통해서 내린 결정 이런 거에 대해서 남들의 시선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남에게 어떻게 보일지 남들이 뭐라고 말할지 이러다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버핏이 하는 말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지 남이 뭘 어떻게 보고 남이 뭐라 말하고 이런 데 절대 현혹되면 큰일 난다는 거죠. 아마 버핏이 한국에 있었으면 분명히 1kg 커피 투자했을 거예요. 1kg 커피 했죠. 왜냐면 이제 회사에 같이 본질을 보고 왜냐면 이제 1kg 커피 같은 경우가 진짜 맛있는 커피를 많은 분들께 이렇게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커피 회사는 무조건 그 회사의 본질에 충실한 거고 그리고 앞으로의 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나 좋은 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조건 버핏에 투자 받아서 이 회사는 글로벌 기업이 됐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아니 사우디아라비아하고도 커피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때도 상담하고 있으니까 잘 될 텐데 버핏이 있었다면 조금 더 일찍 잘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여튼 1kg 사장님도 뭐 주변에 그런 얘기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커피 맛을 위해서만 정진하는 그런 스타일 1kg 커피로 묵묵하게 뚝심으로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가고 있는. 이렇게 좋은 커피, 이렇게 좋은 기업 투자 안 하실까요, 여러분? 1kg 커피에 투자해 주세요. 주식은 현재 팔고 있지 않으니까요. 커피로 투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국민주주가 되는 거죠. 1kg 커피 일당백과 늘 함께하고 있고요. 네이버에서 1kg 커피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워렌 버핏 삶의 원칙. 혹시 우리 지선 씨는 뭐 책 내용 중에 조금 눈에 들어온다 이런 거 혹시 있었을까? 그때 진짜 너무 재밌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생각보다 되게 재미있게 읽게 되네요. 300개 넘게 이렇게 있으니까 야 이거 진짜 근데 많긴 많아요. 근데 결국 이게 보면 우리가 이제 삶의 원칙이니까 우리 삶에서 이게 참 우리가 이게 참 곱씹을 만한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버핏 같은 경우도 이제 콜롬비아 경영대학원 공부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대부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직장을 갈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버핏하고 같은 또래들은 그 당시 미국의 가장 좋은 회사 제너럴 모터스라든지 GM이란 US 스틸 이런 데 취직하려고만 다 했다는 거예요. 뭐 우리도 지금 막
삼성이라든지 이런 대기업 취직하려고만 하는데 근데 버핏은 그때 이런 생각했다는 거죠. 아니 근데 정말 내가 가려고 하는 US 스틸, 제너럴 모터스가 좋은 회사인지 아닌지 생각하는 사람이 주변에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앞으로 인생의 어떤 그 직장을 구한다는 게 어떤 열차에 올라타는 것인지 그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이런 데 가면 좋다니까. 남들이 좋다니까.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버핏은 자기 혼자 생각을 한 거죠.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나는 차라리 그레이엄의 회사에서 일하면서 투자자가 되고 싶다. 근데 그레이엄 회사에 일하려니까 그레이엄 회사의 원칙은 유대인 말고는 채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용이 안 되고 네. 아버지 회사에 가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결국 버핏처럼 선택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버핏이야말로 지금도 뭐 정말 세계 3대 투자자, 최고의 투자자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고 보고 있으면 결국 버핏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내가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고 존경하는 사람 옆에서 일을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존경하는 사람 옆에서 일을 해야 된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럼 빨리 나와야죠. 사람이 참 중요한데.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리 원칙이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버핏이 알려주는 거는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고 존경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있어야 된다. 그럴 때 당신에게 기회가 온다는 거죠. 결국 자기는 존경하는 아버지, 존경하는 그레이엄 스승 밑에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 결국 이 이야기입니다. 좋아하는 일만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고 똑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좋아하는 일을 특출나게 잘해야 된다는 거죠. 좋아하고 열심히 일해서만 안 되고 특출나게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돈은 따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너가 정말 좋아하는 일, 특출나게 잘할 수 있는 좋아하는 일을 끊임없이 찾아야 된다 이거죠. 그럴 때 뭐 이 사람 재미있게 하는 게 자기가 야구를 좋아하니까 야구 선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최고 연봉을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돈은 많이 나오지만 지금 타율이 2할밖에 안 돼요. 이럴 때 이 사람의 마음하고 내가 지금 돈은 적게 받고 있지만 타율이 4할 나온단 말이죠. 이럴 때 이 사람이 야구를 할 때 어느 것이 더 신나겠나 이거죠. 결국은 좋아해야 된다. 4할. 잘할 때 결국은 돈은 부차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좋아하는 일을 특출나게 잘해라. 참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 지금 그 아까 요것도 정말 재미있게 읽었는데 사람은 습관에 따라 행동하므로 올바른 사고와 행동을 일찍이 습관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인데 부모님한테 재산을 물려받는 것도 진짜 중요한 일이긴 한데 저는 제 주위에 부모님한테 좋은 습관을 물려받은 애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정말 정말 부지런한 부모님 밑에서 정말 부지런한 그냥 부지런하기만 한 게 아니라 뭔가 좋은 긍정적인 사고, 부모님한테 좋은 뭔가 삶의 방식 같은 걸 배운 친구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게 습관화돼 있어서 나중에 좀 우리 한 40대 정도 된 친구들 중에 진짜 좀 어려운 일 겪을 때도 있잖아요. 그걸 정말 금방 극복해내는 그런 친구들이 저는 부럽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습관의 지배를 받는 생물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 이른 시기에 몸에 밴 습관은 긴 인생을 살면서도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버핏은 사람은 습관에 따라 행동함으로 올바른 사고와 행동을 일찍이 습관해야 한다. 그렇죠. 일찍 든 습관이 3살 버릇 평생 간다 뭐 이런 얘기랑 비슷한 거 같네요. 그러니까 버핏이 이제 할아버지가 그 일종의 가게를 했는데 그 가게에서 일을 할 때 할아버지가 일을 시키면서 뭐 이런 식인 거죠. 야, 그 뭐 1달러는 좀 너무 많이 주는 것 같고 10센트는 너무 적게 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적당히 줄게. 계속 열심히 일해. 일. 할아버지가 끊임없이 가르쳐 준 게 일해야 된다. 사람은 끊임없이 일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버릇이 어릴 때부터 일을 해서 내가 땀을 흘려서 돈을 번다. 이런 게 딱 이제 장착이 됐다는 거죠. 네네네. 아버지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오래 또 잘 일을 하려면 일단은 건강해야 되잖아요. 건강해야 되죠. 건강에 대해서도 워렌 버핏이 한 얘기가 있는데 이건 진짜 저는 요즘 굉장히 좀 깊게 와닿는 말인데 예를 들어 한 차를 내가 평생을 타야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관리를 잘하겠어요. 왜냐면 이거 이거 다른 차 못 타. 오로지 한 차만 타야 돼. 그러면 조금만 어디 문제 생겨도 기름 새거나 바로 고칠 거 아니에요. 아껴야죠. 안 세게 그리고 최대한 노력할 거고. 왜냐면 이건 평생 타야 되는 차니까. 근데 내 몸과 내 정신은 평생 써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죽을 때까지. 다른 차를 못 갈아타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렇게 비유해 주니까 내 몸 진짜 관리 잘해야겠네. 그죠. 네.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좀 소중하다고 느끼긴 하는데 건강 관리 잘 안 하는 경우 많잖아요. 젊었을 때는. 근데 그거는 아주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죠. 또 이 비슷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내가 건강할 때는 수천 가지 고민들이 막 있어요. 맞습니다. 이것도 고민, 그렇죠. 저것도 고민, 제가 어떻게 될까 맞습니다. 고민, 또 난 지금 여기서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될까 수많은 고민들이 계속 나를 괴롭혀. 내가 근데 건강하지 않은 상태 되잖아요. 고민이 딱 한 개밖에 없어. 그렇죠. 오로지 어떻게 하면 이거 몸 나을까 생각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그 상태로 가지 않기 위해서 그 수만 가지 고민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몸이 안 건강하면. 왜냐면 금방 몸 안 건강한 순간부터 사라지는 고민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소중한 평생 한 번밖에 탈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맞아. 이 차를 잘 건강하게 운용하는 거.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맞아. 그게 투자다 정말. 그게 제일 투자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건강에 내 몸에 잘 운동하고 귀찮지. 이거 뭐 어떻게 뭐 매일 운동하고 하겠어요. 근데 그 귀찮은 걸 지금부터 열심히 해놓고 또 가능하면 몸에 나쁜 거 잘 안 먹는 거 이런 것들을 뭐 맛있죠. 정프로님 그래서 자기 몸에 어떻게 투자하는데요? 저요? 네. 저는 이제 하려고요. 네. 좀 하세요. 몸에 좋은 거 좀 드세요. 요즘에 요런 걸로 몸 건강 많이들 챙기시던데 계시던데 이게 유기농 레몬즙인데요. 요즘에 레몬즙 드시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건강 챙긴다고. 좀 자기 몸 좀 챙겨. 좀 드세요. 아이고야. 내 몸 챙기는 거는 지선 씨밖에 없네. 요렇게 물에다가 타서 드실 수도 있고 아까 전처럼 그 요거트 같은 거에도 좀 타서 드실 수도 있고 어때요? 드셔보세요. 아유 오늘 새콤한 맛이 넘쳐나네. 그러나 다 우리 몸에 좋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건 이제 레몬즙이죠? 네. 어디서 구매할 수 있나요? 요거는 아무래도 은하수팜. 여기가 이제 꼭 레몬즙 말고도 좋은 뭐 양배추즙이라든지 양배추 스틱 진짜 잘 팔린대요. 그 한 달 정도 이렇게 잘 꾸준히 드시면 위에 그렇게 좋다고. 위쓰림이 싹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좋은 뭐 소고기라든지 또 홍삼 뭐 다양한 제품들 우리 땅에서 나는 또 여러 제품들로 만든 농산물들이 있으니까요. 은하수팜 한번 들어가셔서 이것저것 구경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쭉 드세요. 이제 속이 점점 쓰려온다. 근데 레몬즙을 아침에 이렇게 드시면은 디톡스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내 몸을 위해서 열심히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말씀대로 이제 버핏 같은 경우가 지금 뭐 바로 그렇게 이 자기 몸에 대한 그런 것도 그런 잘 관리를 잘해왔는데 그 인생에 대해서도 그 결국 성공 여부를 뭐로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재산의 크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습니다만 사랑이야말로 성공의 기준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 갑자기요? 사랑. 갑자기 사랑이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워렌 버핏이 내 나이쯤 되면 90이 넘어가면 나를 사랑해줬으면 하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에게 실제로 사랑받고 있는지가 진정한 인생의 성공을 헤아린 척도가 된다. 결국 그 가족이라든지 이럴 때 내가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그 가족 해체된 걸 너무 많이 봤지 않습니까? 우리 신문 사회면에도 끊임없이 가족 간의 돈 문제로 서로 뭐 죽고 죽이고 다툼이 벌어지고 법적 소송이 벌어지고 하는데 근데 결국은 뭐 버핏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다 좋은데 사랑만은 돈으로 살 수가 없다. 진정한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이거죠. 결국 누구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지 않으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고 그것이 곧 실패한 인생이 된다. 왜냐하면 버핏도 좀 그런 아픔을 겪었지 않습니까? 사실 버핏이 아까 엄청나게 많은 책을 읽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이 단순한 사람이고 생활을 루틴 규칙적으로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을 키우고 이런 와중에도 오로지 뭐 자기가 퇴근해도 서재에 가서 계속 책 읽고 하니까 결국 그 부인이 결국 결혼 생활 25년 만에 결국 이제 별가게 됐죠. 이제 도저히. 그랬나요? 결국 그냥 버핏 한 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또 희생을 하는 거죠. 가족들이 많은 희생을 따르고 다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25년 만에 집을 나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또 버핏이 또 다른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재혼했나요? 재혼은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좀 기묘한 좀 동거? 이혼을 안 하고 이렇게 가다가 부인이 2004년인가 돌아가고 그 이후에 이제 재혼을 공식적으로 했죠. 그래요? 참 버핏조차도 사랑이라는 것은 참 힘든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버핏이 아까 가족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내 아이들에게는 $500,000씩만 주겠다. 50만 달러는 뭐 이걸 가지고 뭐라도 할 수 있는 좋은 종잣돈은 된다 이거죠. 그 대신 그렇죠. 근데 이 $500,000만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기에는 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만 난 주겠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워싱턴 포스트의 사주였던 캐서린 그레이엄 같은 경우는 막 눈물을 흘렸다잖아요. 당신 자식을 사랑하지 않냐고. 왜 그 돈을 자식에게 안 주냐고. 수백조 자산가인데. 그러니까요. 그랬다 했다는 거죠. 근데 버핏은 그랬답니다. 뭐 친구들이 이제 뭐 워낙 거물이 되니까 초청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당시 친구 중에 영국 주재 대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완전 성을 만들어 놨을 거지 않습니까? 그 집에 가니까 부부 2명 사는데 일을 거들어주는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5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남아있는 나날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네. 달링턴 하우스처럼 이렇게 막. 자, 그리고 거기에서 그 친구가 수집한 그림들 있잖아요. 한 그림 한 점에 1,000억, 2,000억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 그림만 해도 수십억 달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와 탐복하려고 하는데 버핏만 아무 생각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 감흥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엔 저 돈을 차라리 사람들에게 기부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만찬을 제공하고 아무리 좋은 그림을 보더라도 자기는 별로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버핏은 워낙 그게 강한 사람이니까. 네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중요한 거는 주변 사람의 사랑이라는 거죠. 참 이게 참 역설적입니다. 하여튼 뭐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든 그건 뭐 저는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각자만의 뭐 이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 눈치는 좀 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평가에 내 중심이 흔들리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거는 뭐 어떤 삶의 방식을 택하든 뭐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리고 단순화라는 것도 역시 아마 그 모두에게 아마 적용될 거예요. 복잡하게 해서 뭘 성공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 이분도 사랑은 쉽지 않았나 보네. 사랑은 쉽지 않아. 결혼 생활 쉽지 않아.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투자자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참 그죠.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나름의 또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여튼 사랑은 쉽지가 않다. 그런 것들 정도가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대신 이제 이런 원칙들을 쭉 보면서 나는 내 삶에 어떤 원칙을 세우는 게 좋을까? 이거는 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뭐 어떤 분은 진짜 일찍 나도 투자를 시작하고 싶다는 그런 분도 있으실 수 있고 아니면 나는 뭐 투자 쪽에 그렇게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재능이 있거나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닌 것 같다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가를 찾아보는데 또 워렌 버핏의 이런 말들이 또 도움이 될 수 있고 하니까 요거는 뭐 많은 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삶의 원칙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한번 설립해 보시는 그런 시간 정도는 한번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책에 바로 뭐 이렇게 보면 나오거든요. 그의 성공을 따르고 싶다면 그의 삶의 방식부터 훔쳐야 된다. 훔치는 힘이 중요하다 있지 않습니까? 인류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삶의 어떤 엑기스를 이 책을 통해 가지고 버핏도 항상 강조하듯이 최고의 스승은 책에 다 있는데 바로 그렇게 한번 뭐 훔친다기보다 그걸 한번 공유해 본다는 것도 아주 좋을 듯합니다. 자, 모두가 워렌 버핏처럼 살 수는 당연히 없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나만의 삶의 원칙은 좀 가져보는 건 전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워렌 버핏도 참 되게 어찌 보면 겸손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성공한 거 내가 미국에서 1930년대 그때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되게 자주 한단 말이죠. 그게 자기 로또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워렌 버핏처럼 똑같이 복사해서 산다고 해도 그렇게 성공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가 다르고 사는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차이는 우리가 인정을 하되 대신 이 사람은 어떤 원칙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는가 내 삶과 한번 또 비교해보면 어떨까 뭐 이런 정도 참고하시는 책으로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워렌 버핏 삶의 원칙이라는 책이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책, 재밌는 책, 감동적인 책,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 중에 잘 선택해서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익산 북스테이 안고 가게 이번에 출동합니다. 거기 혹시 오실 분들은
잊지 말고 꼭 신청 미리미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